개인 차원의 노후 대비와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안전망을 모두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 토론에서는 노인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봅니다. 노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고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되는 상황인지 먼저 신창원 교수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통계청에서 2020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3%로 이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초과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보면 대구는 16%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데 이미 경북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또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이 어떤 고령화가 30%인데 노후 난민이라든지 1인 가구, 고독사, 노노간병, 간병살이라든지 노인 빈곤, 노후 파산, 구매 난민 등 노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제 소외됨으로써 야기되는 노인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또 지역사회, 또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3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2배 이상의 노인 고용률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회원국 어느 정도 선진국 중에서도 노인들의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 현장에서 보실 때도 이 관장님 보실 때도 이런 높은 노인들이 일하는 비율,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이 비율이 현장에서 찾아오시거나 문의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신가? 여기 통계는 우리가 1위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중장년들의 퇴직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했을 때 60대 미만으로 다 이래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퇴직한 신중년들이 이 노인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일자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진 노년을 갖다가 여가라든지 단순한 소일거리로만 보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릴리라는 학자가 이제 연령 통합 주기론에서 일과 여가와 학습이 통합적으로 되어야지만이 성공적 노화를 갖다가 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일자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노인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갖다가 보내기 위한 일자리로서도 저는 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생 현역 시대를 갖다가 선언했기 때문에 노년의 어떤 일에 대한 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갖다가 또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일할 만큼 힘이 있고 나이가 들지 않고 늙지 않았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이 노인의 노동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쉬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고용률, 빈곤율 다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지금 43.4%로 나타나는데 OECD 평균이 14.8%, 약 한 15%니까 역시 이것도 3배 가까운 수치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43%라는 얘기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황에 있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한 가지 문제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 노인 자살률은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최근 한 10년 이상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 국가보다 한 2배 이상 노인 자살률이 빈곤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 빈곤 집단의 대다수는 또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곤의 노인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노인이 빈곤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히 사시고 이 세월이 지나면 다른 젊은 세대보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조금씩 낭비 안 하고 모아오신 분들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 왜 노인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빈곤이라는 틀에 이렇게 갇히게 됐을까요? 저는 2000년도 초부터 그 노일자리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왔는데 이 노일자리가 시작된 배경이 1997년도 말이었던 IMF 네. 상황 시에 이제 중고령층들의 이제 갑작스런 이제 퇴출이 일어나고 2000년도에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연이은 어떤 뭐 미국발이라든지 유럽발 경제 위기로 통해 가지고 경제적 상황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IMF 시절에 퇴출당한 분들이 50대, 40대였습니다. 그분들이 또 부모들이 60대였다면은 연이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었지 듣다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내나 남편, 가족 중에 질환으로 누워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게 해당되어지는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가 가장 많이 가슴이 이제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뭐 집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고 또 병이 나고 실제 저희 복지관에서도 휴관을 하고 난 뒤에 질병이 더워지거나 또한 돌아가신 경우들이 이래 많았습니다. 네.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실제 그 노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참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젊은 시절에 잘 나가고 또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쨌든 사회 구조로 인해서 현재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는 한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한 10%의 일자리밖에 되지 않아서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충북노인복지관에 하루에 한 1000여 분의 어르신들이 네. 이용을 하시고 한 400여 분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식당이 중단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식사 끼니 해결 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대구시가 어르신들의 결식 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작년도 이게 올해까지도 이제 내려주고 있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식사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2-3개씩 가지고 가십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또 맞춤형 식단, 일반적으로 맞춤형 식단이 부인이 뭐 아프거나 남편이 아플 때 맞춤형 식단을 위해서라도 저희 복지관에 도시락을 구매를 해서 가족끼리 먹는 사례들도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도 왜 나는 지금 빈곤한 상황일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것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신 교수님 예. 왜 힘드실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유럽과 같은 그런 또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서 네. 노후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되지 못하는 측면이 가장 클 겁니다. 현재 노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즉 미가입자도 많고 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연금 수급액이 40만 원 미만인 저수급액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적 연금 제도로 커버되지 않는 그런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죠. 또 부모 공양이라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지배적인 시기에 가장 이제 생산 활동, 즉 소득이 높은 시기, 30대, 40대, 50대를 보낸 시기에 이제 일을 했던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번 소득을 상당 부분의 자식 교육이나 또 대학 졸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준비에 또 돈을 쓰게 되고 또 부모님의 또 봉양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은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인들의 빈곤이 또 일을 하였음에도 평생 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빈곤은 저는 그 IMF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IMF 이후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1년도부터 시니어 클럽이라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들고 2004년도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이제 전면 시행한 계기가 이제 IMF 경제적 위기와 고령 인구 유엔 어떤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인데 그 외에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떤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네.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공적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플러스 또 개인연금 이러한 3층 구조로 탄탄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공적연금 구조가 없는 상태고 또 개인연금도 들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있고요. 또한 조기 정년 제도라든지 특히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못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노인들을 65세만 되면은 노인 취급을 하고 시혜적 개념, 수도적 존재로 봤지 우리나라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서 그렇지 않았다는 그 잘못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노인 빈곤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를 생각을 들면 합니다.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정년은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네. 평생 현역 왜냐하면은 별도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령 인구와 또 여성 인구를 갖다가 노동력으로 유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가 됨으로써 조금 더 노인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이러한 빈곤의 부분들을 갖다가 보담아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함으로써 또 노인 빈곤 문제가 지역 사회에서 더욱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4-5개의 약을 갖다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도 큽니다. 실제 이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효과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지만은 의료비 효과도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가진다라는 거, 역할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활동을 갖다가 부추기기 때문에 어떤 노인 의료비를 갖다가 절감하는 이중 효과도 있다고 이 보겠습니다.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현재 확보가 잘 안 돼 있나 봅니다. 예. 일단은 뭐 국민 건강보험에서 이제 의료비를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활동을 갖다가 하면은 건강 포인트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다가 만들므로써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되는데 우리 사회도 결국은 노인 빈곤도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노인 빈곤이 더욱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 건강관리 이러한 부분도 예방적 건강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18년 기준 노인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기준이 35%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연금, 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업연금 합쳐도 50% 이상의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급여 수준이 월 54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월 8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비율을 보니까 10%가 안 되고요.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월 40만 원 이하의 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건데 거의 66%의 수급자들이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많은 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계 유지는 상당히 부족한 노후소득 부자기로 부족한 제도를 수립할 때 시점에는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되던 시점이니까 지금과 같이 막 80세가 넘는 평균 기대 수명을 거의 20년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덜 내고 더 내고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상에서 고령화 속도 빨라지게 되니까 결국 재정 안정성이 문제가 대출하지 못하고 논의가 항상 이제 지지부진하게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면서 노인 소득을 두텁게 가져갈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고 부분을 좀 두텁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2007년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작됐고 2014년도에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수급액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바로 이제 균등급여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 제도 도입했고,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같이 시작하게 된, 그래서 제도적 기초연금을 이제 좀 더 두텁게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과는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협동조합 형태의 일자리 만들기는 기존 일자리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문현답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자리는 혼자 일한다라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함께 일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 단계에서는 이제 협동함으로써 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성격에 함께 일하는 협동 형태의 일자리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일본은 일찍이 그 시민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통해서 협동조합형의 사회 참여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어도 고령자 협동조합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과 또 생산적 노후를 갖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클럽과 노인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중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시니어 스마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 정보화 시대에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들이 또 그 취약계층에게,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이 정보화를 갖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대구 경북에 최초로 만들었고, 또한 태평 살롱이라는 또 시니어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이 협동조합 형태가 정착이 잘 되면 일자리 문제와 노인들의 고립감,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타개하는데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저는 생각이 뭐 하나의 해법이라고 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현장 면에서나 말씀드린 기본소득 노령수당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개는 공약이고요. 한쪽은 노인 기본소득이고 한쪽은 노인 노령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청, 노인청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다양한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신 교수님. 예, 뭐 공약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이제 노인 기본소득을 주겠다. 사실 기본소득은 앞에 대상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도 이제 좀 약간 어폐가 있는 용어이긴 한데,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지금 계속 논의했었던 노인들의 노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약이 나왔던 것이고,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그 균등급여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큰 틀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큰 틀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지금 월 얼마를 주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모자이크식으로 갖다 붙이는 제도 설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일들을 노인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노소득 보장하는 데 있어서 기관이나 조직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정확 아까 이제 노인의 담론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에 대한 인식부터,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터, 또 실질적인 공적연금 체계, 아까도 말씀하셨던 다층적 노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지금 내실 있게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노인 빈곤을 최대한 줄일까? 네. 거기에 포커스가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가 한 11개 부처 27개가로 이제 분산되어져 있으면서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을 갖다가 일단은 모색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로서 그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스웨덴 등의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노인 복지 전담 부처가 설립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이것과 있습니다. 같이 노인 복지 제도가 발달한 나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복지 서비스, 물론 최근 들어서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거기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정부를 따라야 하는 그런 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현장과의 괴리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노후소득 보장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보장은 지방 정부가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규 과장님. 1분. 예, 저는 뭐 중앙과 지자체를 포함해서 이 초령 사회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10월 노인의 달 때에 노인 문제를 다룬 기사가 한 건도 나오지가 않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논리력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전환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정치가 행정가의 어떤 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혜적 인식이 노인 빈곤을 만든 저는 요인이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노인 당사자도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존엄함을 갖다가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는 노후 준비 교육 지원 체계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신창원 교수님. 예. 현재 지금 뭐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가입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5천만 명 이상의 인구 규모도 있으면서 소득수준이 꽤 높은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시절 이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이 바로 지금 현재 노인 세대들인데 역설적으로도 그 사회적 부의 분배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상이고 결국 이제 공적연금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어떤 타협이고 세대 간의 연대인데 이러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우리가 좀 지혜를 빨리 모아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 좀 각성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아파도 일해야 하는 노인 빈곤의 그늘에 대해서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창규 대구 충구 노인복지관 관장 두 분 모시고 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